둘째네 잘 다녀오마.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할머니, 대안길은? 도로 이름, 오는? 건물, 번호. 대안길 5번은 홀수니까 왼쪽에 있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도로명 주소 참 쉽고 편하더라. 사용해보세요. 도로명 주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의 조기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평택시장 예비후보자들이 6.4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출마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일원에 대형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20분대에 다닐 수 있는 전철로 지난 2010년 기본 계획이 확정됐지만 국비 예산 편성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의 조기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강효숙 기자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7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서해선 복선 전철 조기 건설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충남 홍성, 당진 아산과 경기도 평택 화성 송산을 잇는 총 연장 89.2km의 총 사업비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 철도 사업입니다. 이날 경기도와 충남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2018년까지 서해선 복선 전철의 경기 송산 충남 홍성 구간을 완공하고 대곡 소사선이 서해선 복선 전철과 동시 개통되도록 국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경기도와 충남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2018년까지 서해선 복선 전철의 송산 홍성 구간을 완공하고 대곡 소사선이 서해선 복선 전철과 동시 개통되도록 국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양 도는 서해선 복선 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연결하는 국가간선 일반철도로 부천, 고양, 경의선으로 연결돼 경기도와 충청권 여객 물류의 수송과 황해 경제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교육의 교두보로서 서해안 산업벨트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서해선 복선 전철은 앞으로 한반도를 지나 단동을 거쳐 중국 대륙과 유럽으로 가는 큰 동맥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예산에 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저간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도는 이 사업이 국가를 위해서 시급히 예산에 담아야 될 시급한 사업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충남도와 함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서해안 복선전철 조기 건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경기도민의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 문연 수원 월드컵 스포츠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16일 개관 10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지윤 기자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단 이사장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 김영석 재단 사무총장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스포츠를 즐기는 도민들이 수원 월드컵 스포츠센터에서 많은 즐거움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원 월드컵 스포츠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편의시설을 보수해 재개장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각종 스포츠 시설과 상업시설을 갖춰 연간 67만 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YBC 뉴스 신지윤입니다.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슈퍼 오닝대학의 입학식에
총 118명의 신입생이 입학했고 농업인의 새로운 요구에 맞춘 과도 신설됐습니다. 6.4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 평택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이용희 예비후보에 이어 18일 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공영식 예비후보도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 슈퍼오닝대학의 입학식이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입학식에는 신입생 및 동문,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슈퍼오닝대학은 앞으로 36주 동안 주 1회 4시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현장 실습과 국내 연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올해는 농업인의 새로운 요구에 맞춰 친환경 농업과와 화훼과가 신설됐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김성기 시장은 입학을 축하하며 평택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슈퍼오닝대학은 올해 118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48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새누리당 평택시장 예비후보들의 연이은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출마 선언을 한 이용희 예비후보에 이어 18일 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공영식 예비후보도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 출신인 장 부의장은 1958년생으로 현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며 3선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장 부의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평택시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평택의 짐꾼시장이 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평택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저 장호철이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장 부의장은 5가지 평택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장 부의장은 평택을 교육도시로 만들고 활기차고 살맛나는 경제 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농축산 특화 정책을 시행하고 시민에게 맞는 사회복지, 문화,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평택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과 시기가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평택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평택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한 새누리당 평택시장 예비후보 공영식 전 한국조명연구원 원장. 친환경도시 그리고 교육 문화도시 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러한 평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1957년생인 그는 평택 출신으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25년 이상 연구활동을 해온 IT 전문가로 새누리당 정보과학분과 부위원장 등 활발한 정당 활동도 함께 해왔습니다. 공 예비후보는 이날 도시계획, 기업 지원 시스템, 교육 및 문화복지, 평택 국제항 발전 방향, 공무원 의식교육과 경쟁력 제고 등 5가지 대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국제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물망식 복지정책, 가칭 국립평택해운항만대학교 설립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 예비후보는 평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준비된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평택을 위해 진정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평택의 디자인은 무엇보다도 평택의 땅, 평택의 바다, 그리고 평택의 하늘, 평택 사람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진정 일하고 싶습니다. 18일 장호철 부의장과 공영식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새누리당 평택시장 예비후보는 6명이 됐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주세화입니다. 화성시 소식입니다. 지역 축구 활성화에 앞장서는 화성시는 19일 오후 6시 화성 종합경기타운 내 라운지홀에서 화성FC 언더18 창단식 및 FC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이다슬 기자입니다. 창단 선포, 지금서부터 화성FC 언더18 창단식 및 화성FC 후원의 밤을 개최를 선포합니다. 지역축구 활성화에 앞장서는 화성시는 19일 오후 6시 화성 종합경기타운 라운지홀에서 화성 FC 언더18 창단식 및 FC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23일 챌린저스 리그 신생팀인 화성FC가 창단됐고 그 후 화성FC는 각종 대회 참가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축구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화성FC와 화성시 체육회 공동 주최하에 화성FC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구단주인 최인석 화성시장과 하만용 화성시 의장, 권칠승 경기도의원 등 여러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국영수 위주의 교과 과정만 최고라고 치는 주입식 교육만 만능이라고 하는 상위 1%가 행복한 그런 교육 버려버리고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또 체험하고 그런 교과 과정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어린이들의 난타 공연으로 시작되어 언더18의 창단 경과 보고 및 선수단 구성원들을 소개했고 우종현 선수단 대표의 선서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늘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축구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화성에서 YBC 뉴스 이다슬입니다.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가 20일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신지윤 기자입니다. 오산시가 20일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4기 노인대학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곽상욱 오산시장, 최웅수 오산시의장을 비롯해 입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강식은 노인강령 낭독으로 시작해 윤병용 대학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곽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이 자식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인대학을 통해 생활의 활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접어들었는데 모든 노인들이 노인대학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대학 운영으로 힘차게 출발을 한 오늘 개강식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데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오히려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많은 참여율이 있고요. 또 많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른들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는 오산시 최고의 노인대학입니다. 오산시 노인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이 진행되며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산에서 YBC 뉴스 신지윤입니다. 오산시가 청마의 힘찬 도약과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제2산업단지의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가장 2산업단지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산업단지이자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된 수도권 최상의 산업벨트입니다. 오산 가장 1산업단지와 연계해 오산시 가장동과 쥐곶동 일원의 전체 산업시설 용지 60여 제곱미터 가운데 자녀분의 산업부지를 공급합니다. 8만 9천여 제곱미터는 기타 기계 및 전자부품, 통신 장비 제조업 등의 업종에 일반 분양합니다. 또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용지는 의료정밀과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춰 17필지를 임대 분양합니다. 오산시는 입주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50% 감면하며 지방세 감면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비롯해 각종 자금 지원과 입지 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세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안성시 소식입니다. 지난 4일 개관한 안성 진사도서관이 일반인을 위한 종합자료실과 유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자료실, 문화 강좌실, 휴게 공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체험 동화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시립 진사도서관이 운영하는 체험 동화마을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개관한 진사도서관은 일반인을 위한 종합자료실과 유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자료실, 문화 강좌실, 휴게 공간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하는 체험 동화마을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어린이가 직접 동화에 참여함으로써 동화를 즐기는 체험형 동화구연 서비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글자로만 읽는 것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님이나 주위에 누가 읽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동화 속 이야기를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감 있게 이야기가 내 아이한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체험 동화마을은 6세에서 7세 어린이 대상으로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4시에 운영되며 3월 한 달 동안은 아기돼지 삼형제, 4월 한 달 동안은 혹부리 영감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진사도서관은 체험 동화마을과 같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김수정입니다.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일원에 대형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 테크윙이 제출한 개발행위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안성 공도기업단지와 잇닿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이번 의결로 테크윙은 총 65,206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개발 행위 허가 의결로 공장과 연구실, 기숙사 등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연간 300대가 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발 행위 심의안 조건부 의결로 안성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생계 곤란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하고 단수, 단전, 과다 채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득, 재산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한 기초수급 탈락 가구도 현장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할 경우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완도에서 현장 토론회를 갖고 실국별 성공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청 이래 간부회의와 실국장 현장 토론회가 일선 시군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완도군은 입장권 사전 예매, 공무원 현장 학습 인정, 박람회 홍보 지원 등 17건을 건의했습니다. 해조류 박람회는 전라남도 해조류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한 달간 완도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3월 중순이 넘어갔는데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